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 핑크캣입니다. 오늘 강의는 파동 강의로 제3강이 되겠습니다. 같은 파동이지만 분봉과 일봉의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에서의 파동 분석법이 일봉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분봉에서 파동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왔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동의 기준 고점이 있죠. 이 고점들은 이렇게 넘지 못한다는 것이 보이면서 하방의 세력이 조금 더 강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저점을 하나 더 이렇게 연결해 보면 돌파하는 형태가 나오고요. 또 돌파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물론 중간에 상승해서 올라가면서 상방으로 돌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선을 못 넘어가죠. 이때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이쪽을 정방향 매매, 이쪽을 역방향 매매, 정방향 매매, 역방향 매매, 정방향 매매라고 합니다. 차트 설명 중에 간혹 역진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역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을 역진입이라고 합니다. 이쪽 구간에서는 두 번이 나왔네요. 정진입도 할 수 있고 역진입도 할 수 있지만 선물인 경우에 정진입도 할 수 있고 역진입도 할 수 있지만 그림에 보면 파동의 각을 보면 정진입은 가파르고 내려오는 모습이 깔끔하게 내려옵니다. 대신에 역진입일 때는 이와 같이 파동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각도 역시 하방보다는 둔각을 형성합니다. 다음에 내려올 때 한번 비교해 볼까요? 파동의 각도 깊고 깔끔하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 상승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또다시 여러가지 파동이 나오고 각도도 약간 둔화돼서 내려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도 역시 깔끔하게 내려오죠. 역진입을 하느냐 정진입을 하느냐는 개인적인 매매 습관에 달려 있지만 추천할 때는 정방향으로 매매를 해라 라고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구간에서도 저점을 만들었고 고점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서 혼란이 있을 때에는 고점에 혼란이죠. 고점에 혼란이 있을 때는 홀딩하거나 청산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쪽 방향이죠. 가져가기 위해서 홀딩한 경우에 이 고점이 윗고점보다 낮아지면 또 다시 홀딩해서 반락을 기대하고요. 이렇게 반락하죠. 반락을 기대하고 저점을 이어보고 언제 저점을 이탈해 나가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고점에서 최후의 단계에서는 고점을 이탈하는 요 고점이죠. 요 고점에서 이탈하는 여기가 청산하는 지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런 강한 추세선을 하나 그려놓고 추세선도 역시 이렇게 부딪힌다라는 우리가 청산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마디 기준선과 추세선, 이 추세선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되고 있으므로 여기는 당연히 두 개의 근거를 갖고 청산하게 됩니다. 이제 일봉으로 돌아가서 일봉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의 지그재그 차트 전환 비율이 0.5로 30분 차트와 같은 걸 사용해 보니 파동이 너무 잘죠. 일봉은 적어도 30분보다는 긴 차트이기 때문에 전환 비율을 약간 올려서 보는 것이 편리할 겁니다. 이 정도가 최소 단위의 파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잔파동이 보기 싫다, 그것까지 보고 싶지 않다 할 때는 비율을 이렇게 점점 크게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큰 파동만 보여줍니다. 작은 파동을 보던 큰 파동을 보던 그거는 개인의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딱 떨어지는 규칙은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30분 차트는 구간이 이 정도 됩니다. 여기 어디인가 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이 들어갔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일봉에서 보면 일봉의 고점이죠. 일봉의 고점이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저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락을 연결하여 간다 그러면 이 저점 밑으로 이 주가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거는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파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 부분이 근래에 만들어지는 큰 저점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내려간다면 신저점이 또 하나 밑에서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저점, 이게 아직 예상하지 못한 이 신저점은 어디쯤에서 나올 것인가 라는 문제의 의문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단의 추세선이 나왔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 고점이 이렇게 급강화합니다. 이 지점일 수도 있고요, 이 지점일 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그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수정된 고점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는 이거를 추세대로 변환시킬 수 있죠. 이렇게 하나 더 잡아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이렇게 추세대가 됩니다. 이 추세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현재 나와 있는 이 저점을 하방으로 이탈할 때 얼마만큼 이탈할 수 있느냐, 예상치는 여기다 라고 하는 거죠. 추세대의 규칙이 추세대 위아래 이렇게 1번, 2번, 3번 꼭지점, 요건 잊지 마시고요. 1번, 2번, 3번 꼭지점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이후에 추세대 안에서 이렇게 다시 등락할 거다.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라도 내려간다라는 가정 예상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여기서 이만큼 간격을 놓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 추세대 위에 맞고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어떠한 형태를 띠던 추세대 안에서는 추세대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추세대 위아래를 등락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나오는 예상값입니다. 화살표 몇 개를 지우고요. 여기까지 지우고, 이것이 만약 이런 식으로 돌파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추세대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것이 다시 발견되겠죠. 간혹 해설을 들을 때 보면 여기 와서 반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추세대에 걸쳤기 때문에 반전했다라고 얘기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하기 쉽게 해서 하는 얘기지 실제로 이게 부딪힐지 이렇게 돌파해서 나갈지는 그거에 대한 규칙성은 없습니다. 이거를 마치 벽이라 생각하고 꼭 들이받는다 이런 개념만 갖고 있으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유연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화살표 몇 개를 지우고요. 이 우측 부분을 완연하게 좀 확대를 시켜서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커졌네요. 조금 줄여서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측에서 나오는 단기 추세선은 이 정도 그려줍니다. 그죠? 이 정도 그려주는데 우리가 여기 고점에 수평 기준선을 그어 놓고 나서 보면 여기 지금 올라오는 가격이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세선에서 왔다 갔다 추세선 하단선은 아니고요. 추세선을 붙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올라갔다던가 내려갔다던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면 이 상단 수평 기준선을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도착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내려간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추세선 하단에 내려갈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확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전체 화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니 크게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횡보, 살짝 올라가서 또 횡보, 그 다음에 쭉 상승, 횡보, 하락,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미 30분봉에서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하락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동시에 나눠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락할 때는 방향성을 어떻게 추정한다 했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고 이렇게 아주 눈에 띄는 고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이 이렇게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 전체 흐름은 하방이다 라고 했었죠.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이 상승 구간에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승 구간에서는 고점이 아니고 저점을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저점, 뭐 어디라도 어느 저점은 상관없습니다. 크게 그려나가는 거니까요. 저점. 자, 여기 마지막 저점이 이건데, 이거 하나 빼놓고는 쭉 상승해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상승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점끼리 연결해서 하락을 하고 있으면 하락 구간, 저점끼리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점이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 구간.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또 상방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을 연결했을 때 상방 돌파하지 못하고 역시 상방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쪽에서 반락, 아래쪽에서 또 반락,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계속 하방입니다. 상승할 때는 아래 저점을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저점이 위쪽에서 계속 발생하면 이거는 홀딩할 수도 있고 계속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이 됩니다. 결국에는 어디선가 이 기준선을 깨겠죠.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깬다는 얘기죠. 이 지점에서 깨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점까지가 수익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고점선이든 저점선이든 선을 그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죠. 일단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설명이 여긴데 이걸 어디까지 기다리느냐. 이렇게 내려왔다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청산과 재진입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주식을 너무나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는 그건 아주 장기 10년씩 20년씩 묶어놓지 않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코스피는 200단위에서부터 지금 3000 지금 2300이죠. 2300단위까지 올라온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쳐다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서 청산하고 이 부분에서 재진입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가격을 충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갔다 단숨에 내려오는 경우에는 고점 저점도 없는데 어디서 청산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온다는 건 한 번에 올라갔다 한 번에 내려오는 경우에는 뭐 방법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역시도 이 안에 작은 파동이 늘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도 고점과 저점을 찾아낼 수 있고 여기서도 고점과 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트에 상승이 이렇게 깔끔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정방향으로 상승할 때는 상승으로 정방향으로 진입하고요. 이렇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방향을 항상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정방향으로 가시고 하락할 때는 하방으로 이런 식으로 하방 내려올 때 한 번씩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갔다 먹고 올라갈 때 먹고 내려갈 때 먹고 올라갈 때 먹고 내려갈 때 먹고 이건 욕심이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끊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앞전에 흔들림이 많은 부분, 이 많은 부분에서도 역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이건 역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강의 초반에는 큰 그림을 설명해 드리고
강의 후반에 가서 조금 더 잘게 쪼개서 보는 방법을 좀 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승 구간만 이렇게 잡아놓고 상승 구간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돌파와 반전이 일어나고 어느 시점에서 청산하고 진입해야 되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차로 일단 고저점이 될 만한 지점에 이렇게 일단 저점에다 하나씩 그어놓은 거죠. 크게 보이는 저점들입니다. 여기도 보이고요,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네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점에다가 그려놨습니다. 자, 이제 한번 추적해 볼게요. 자, 반전이죠.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가 시작점, 반전에서 상승 올라가는데 상승 올라가다가 고점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에 저점선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상승이 많이 됐죠. 그렇다면 계속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저점들이 계속 잔저점조차도 앞전에 저점들을 안 깨고 갑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갖고 올라가죠. 여기서 또 이건 돌파가 아니죠. 이거 헷갈리네. 돌파는 아니고요. 또 쭉 기분 좋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저점을 만듭니다. 이 저점도 여기보다 높기 때문에 계속 홀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한 번도 저점을 저점, 여기 이런 자잘한 저점조차도 이전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여기 반전해서 올라가고 또 가져가고, 반전해서 올라가고 또 가져가고, 반전해서 올라가고. 자, 이 부분부터는 조금씩 달라지죠. 분위기가. 여기서 하방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방 돌파가 일어나고, 여기가 전저점, 작은 전저점인데 작은 저점도 여기도 하방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쯤 아니면 최소한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여기 지저분하게 좀 진하게 그려볼게요. 요 사이 어디에선가 이 상승을 1차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다시 다 지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쯤 어디까지가 수익을 만드는 구간이라 했는데, 이 수익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점 위치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점은 이렇게 뭐 크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 고점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여기도 있고 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낮아지죠. 네, 여기서 낮아집니다. 요런 상황을 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고점에서는 주가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동시에 올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물론 고점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낮아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저점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고점이 내렸다가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조금 아래 것보다는 위 것이 분석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런 건 이제 경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엔 뭐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형태를 띠고서 움직이고 있다 하면 계속 홀딩을 하면서 최대 수익을 노려 범직하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막 고점이 조금 흔들릴 때는 뭐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진행을 볼까요? 여기 저점이 만들어졌는데 저점에서 반전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고점을 깨고 위로 올라가지고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 그럼 여기 어디선가 또 진입할 기회가 다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점에서 저점 만들고 반등이 올라가고 전 고점을 돌파하고 또 쭉 올라가고, 여기서 반전했을 때 아까 여기와 똑같이 여기도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어디서도 여기가 그만 쫓아가야 될 부분이죠. 이 앞에서 미리 정리했으면 더 좋고요. 더 짧게 보자면, 이렇게 지워서 더 짧게 보자면, 반전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고점이 이미 한번 떨어집니다.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동 안에서도 더 작게 세분해서 또 다른 고점, 저점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찾아지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반전해서 이 전 고점에 닿지 못하고 반전에 내려갈 때 이쯤에서 미리 팔아도 좋고요. 여기가 최선이죠.
이렇게 하면 좀 매매 주기는 짧아지지만 최선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어디서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는 얘기 못하고 앞에서도 여기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그렸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부분 어디에선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파동은 주가를 충실히 따라가는 선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예측 불허의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동도 역시 예측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빠른 선택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파동의 흐름이 복잡해지거나 어지럽게 흔들릴 때 말고라도 이렇게 저점도 올라가지고 고점도 올라가지고 또 저점 올라가지고 고점 올라가지고 저점 올라가지고 이런 식의 가는 구간만큼이라도 놓치지 않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손실이 두려워서 이렇게 정직하게 올라가는 것조차 못 쫓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법칙 하나를 알게 됩니다. 주식에서 보면 N자 반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N자 반등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N자입니다. 이렇게 N자를 그리는 요 눌림목 지점, 여기가 진입 시점이죠. 이게 N자 반등, 눌림목 매매입니다. 이렇게 고점선을 돌파할 때 들어가도 좋고, 눌린 모양이 보인다 했을 때 들어가도 좋고, 뭐 이거는 개인적인 시차가 있겠죠. 시간차로 진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이것도 N자 반등이고요. 또 여기서 자잘하게 가지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도 N자 반등이고요. 여기서 고점 올라갈 때 또 진입 찬스가 또 나오죠. 더 큰 그림에서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N자 반등이죠. 여기서 들어갑니다. 반전하는 거 보고 팔고. N자 반등이 작게 일어나던 이건 지금처럼 크게 일어나던 규칙을 하나 만들어 보자면 상승하고 약하게 하락한 다음에 전 고점을 넘었으면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경험에 따라서 미리 들어갈 수도 있지만 미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 시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번에서도 상승하다가 조금 약하게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바로 돌파하는 이 지점. 올라가다가 약하게 흔들리면서 바닥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은 조금 일찍 들어가 볼 수는 있겠네요. 이런 건 조금 일찍 들어가 볼 수. 차라리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파동의 전환 비율을 얼마에 놓는지 규칙성이 없다 그런 것처럼 개인 성향에 따라서 보유기간을 얼마나 가져갈지 이렇게 가져가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반등하는 꼴을 보면서 이렇게 아주 짧게 매매해서 이렇게 끝내버리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그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좀 큰 걸 노리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이렇게 반전하는 거 보고 팔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유기간에 따른 파동기간을 각자 개인적으로 정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N자 반등 법칙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짧게 끊어갈 것인지 길게 끌고 갈 것인지 그 차이만 있을 뿐 법칙은 모두 같습니다. 여기서 또 눌림목이 나오죠. 법칙은 모두 같고 단지 보유기간을 짧게 가서 보느냐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보느냐 그렇게 나눠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신이 들어간 파동 주기와 나오는 파동 주기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보고 갔는데 이렇게 길게 보고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슬쩍 흔들리는 이런 지점에서 미리 팔아버린다던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 안 되고 또한 이렇게 짧게 보고 들어갔으면 요 정도나 요 정도 이렇게 흔들리는 기간에서도 팔아버려야 되고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요 정도에서 만족하고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짧은 주기에 파동을 보고 들어가서 이거를 노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이렇게 짧은 주기인데 이거를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못 버티죠. 그래서 그것만 혼돈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들어갈 때 짧은 주기를 보고 들어갔으면, 짧은 파동을 보고 들어갔으면 짧은 파동을 보고 나와야 되고, 긴 파동을 보고 있으면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긴 파동을 끝까지 따라가 줘야 됩니다. 이 M 반등의 법칙은 N 반락액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N자를 뒤집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빠져나가면 여기가 진입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기가 진입 시점이 됩니다. 예. 여기서 빠져나갈 때 바로 따라 들어가서 다만 여기가 됐던, 아니면 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던, 어디를 가든 이 선까지만 다시 상향으로 돌파만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대치죠. 기대치를 보유하는 겁니다.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의 원리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시작되는 지점, 이렇게 시작되는 지점, 여기 시작되는 지점 이제는 잘 보이죠. 또 여기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 여기 잘 보이고요. 뭐 이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아리송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또 작은 파동으로 보면 또 얼마인지 보이기 때문에 여기도 또 진입 시점이 되죠. 고점 무시하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고, 이거 앞전 고점 무시하고 여기서 미리 들어갈 수도 있고, 보수적인 진입이라면 여기 늦게 쫓아 들어갈 수 있고요. 반전할 때 팔고 또 바닥 만들고 올라가고 고점 치면 또 올라 따라갔다 팔아버리고, 뭐 주식이라는 것이 계속 시도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수익이 나고 손실 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큰 그림의 상승은, 그리고 큰 그림의 하락, 이런 것을 그려서 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요 그림을 그대로 축소시키면 여기서 요 구간에 나옵니다. 예,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는 다음 강의쯤이나 설명해 드릴 생각인데, 이 큰 그림을 그대로 축소시킨 그 그림이 여기에 상승과 여기에 하락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더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려가면 눈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차트에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찾아라 그러면 잘 안 찾아집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스스로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거는 연습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차트를 많이 돌려보면 돌려볼수록 이러한 등락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런 등락이 자연스럽게 보일 때까지 충분한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